산모들 그럼 질염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되게 헷갈려요. 왜? 임산부들은 원래도 냉이 늘어나요. 근데 냉이 많아진다고, 즉 분비물이 많아진다고 꼭 다 질염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혼자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질염에 대해서 말씀해보고자 해요. 사실 산모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임산부들 이 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내가 참아야지, 무조건 질염은 참아야 돼, 어차피 애기한테 약도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상식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 질염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임신을 하면은 호르몬 때문에 질내 산도가 변해요. 그래서 오히려 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임신 중에는 정상적으로도 질 분비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비물도 늘어나지, 산도는 깨져 있지, 또 아무것도 약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못하지, 또 산모들은 보통 왠지 좀 더 많이 껴있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뭔가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껴있고 더 많이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늘 습한 환경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염 그냥 내가 참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질염 중에는 오히려 아기에게 위험한 태아의 합병증이 증가하는 질염도 있어서 반드시 증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진단과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질염 종류에 따라서 그 합병증과 부작용이 약간씩 다른데요. 제가 흔한 질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질증,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약간 비릿하게 냄새나고 냉이 좀 많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원래 임신 전에도 나 있었어, 난 이 정도는 있어 하고 참으시는데, 사실 임신 중 이 세균성 질증, 세균성 질염이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임신 전에는 골반염으로 물론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임신 중에는 유산, 조산, 양막염, 또 조기 양막파수와 같은 태아의 합병증하고 연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상이 있는 세균성 질증은 임신 중에도 먹는 약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라도 모든 약 못 먹는 거 아니고요. 이때 쓰는 약은 태아에게, 산모에게 안전한 약인 만큼 또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참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흔한 질염이 칸디다 질염, 일명 곰팡이성 질염이라고 그러는데, 붓고 따갑고 가렵고 너무 가려워, 막 덩어리처럼 두부 찌꺼기 같은 냉이 나와 라고 하시는데, 증상이 이렇게 심하니 애기한테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칸디다 질염은 좀 심해도 태아에게 크게 위험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론상 엄마가 이런 질염이 있어, 근데 아기가 이렇게 자연분만 하면서 코와 입으로 이 구강 캔디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이 성매개성 질환, 일명 성병으로 인한 질염이에요. 사실 이거는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같은 여러 가지 성매개성 질환으로 인한 감염은 아기한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 조산 뿐만 아니라 아기의 감염과도 연관이 되고요. 아기가 앓으면 굉장히 크게 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하기 전에 산정검사를 통해서 이런 성병 유무 꼭 발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임신이 됐어, 나는 나 이런 거 미처 체크 못했네 하시는 분들은 임신 중에도 검사, 치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실 걸 권해요. 산모들 그럼 질염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되게 헷갈려요. 왜? 임산부들은 원래도 냉이 늘어나요. 근데 냉이 많아진다고, 즉 분비물이 많아진다고 꼭 다 질염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진료가 필요해요. 왜? 내 혼자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특히 비릿하게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덩어리진 냉이 나온다면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임산부의 질염관리법이 일반 분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산모들은 사실은 열 발생을 가급적 피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신욕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탕목욕 같은 거는 피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신욕이 좋대, 목욕이 좋대 하고서 이렇게 몸을 툭 담그고 목욕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고열 발생 때문에 아기한테, 특히 임신 초기에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모들은 좌욕이나 목욕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는 통풍, 환기, 건조입니다. 아래를 허늘허늘하게 하는 거. 그래서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요. 속옷도 헐렁하게 꽉 끼는 옷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목욕하고 난 다음에 아래를 완전히 건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살살살 바람으로 말려라 라고 하는데 산모들도 뜨겁지 않은 그냥 서늘한 바람으로 말리든가 아니면은 수건으로 잘 건조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질 유산균 저는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요즘에 질 유산균 제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제가 나와 있는데 질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유산균, 이 유산균 복용은 태아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임신성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산후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들 이 달달한 음식 섭취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 이 단 음식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신 중에 너무 질염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서 식습관을 엉망으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초기에 입덧 있으니까 뭔가 단 음식으로만 연명하시는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신데요. 단 음식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식습관을 먼저 고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사실 산모나 일반 여성이나 바른 질염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어니스트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 약물 선택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도 해야 될 만큼 어니스트에서는 여러분께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